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공시는요. 엠노입니다. 이 엠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엠노는 2000년에 설립돼서요. 2016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또 작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은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 SCM, 즉 기업의 원재료 구매,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성과 LG 등 여러 대기업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공기업 등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매출 포지션은 시스템 구축 59%, 라이선스 15%, 그리고 기술 지원 18%, 클라우드 사용료 8%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실적 살펴보시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326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 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엠노가 어떤 회사인지 실적까지 알아봤는데요. 엠노 공시사항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엠노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밝혔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증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증자의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로 좀 이 구분이 좀 되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상증자 대가가 있냐, 대가가 없냐로 구분되는 겁니다. 대가가 네. 있다는 거는 회사에 대금을 납입해서 주식을 받는 형태가 유상증자고, 네. 무상증자는 대가가 없는, 즉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회사 일정 주식을 다시 교부받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의 어떤 개념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해진 한 주를 주거나 두 주를 주거나 또는 0.5주를 좀 교부하는 네. 그런 방식인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내가 네.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 회사 측에서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주면 당연히 좋죠.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네. 무한대로 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무상증자가 주주의 환원 정책으로 새로운 주식이 유입되는 어떤 현상들, 네. 이로 인해서 주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해 준다면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가치가 상승함과 더불어서 무상 신주를 새롭게 받음으로써 또 다른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상증자를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이,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 네. 건전한 기업 구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나요? 무상증자라는 거는 기업, 그렇죠. 네. 좀 좋은 지적을 했는데 네. 모든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이익 가능 범위예요. 회사의 잉여금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무상증자인데, 네.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엠노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신주와 종류에서는요 542만 6,060주. 이 회사가 현재까지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 542만 6,060주인데 네. 한 주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 전 발행 후 주식 수에 1대1 한 주를 더 주기 때문에 542만 6,060주가 무상 신주가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신주 배정일은 2022년도 1월 18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를 좀 드릴게요. 네. 1월 18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닐까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이 주린이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1월 18일까지 주식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무상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증권거래의 어떤 영업일 2일 전에 반드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시점은 1월 14일까지, 1월 14일 금요일까지의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 신주를 좀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에 2영업일 전인 1월 14일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월 9일입니다. 물론 예정일에 상장이 된다면 2월 9일 상장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2월 9일까지 주식을 당연히 이 거래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증시 제도에서는요. 네. 권리 공매도라는 어떤 이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틀 이전에 주식 입고 예정인 신주의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권리 공매도로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2월 9일에 매도해야 된다. 자, 2월 7일에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신주 배정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단수주가 없다. 단수주가 뭐냐면 네. 자, 주식을 1대1 이 비율대로 이렇게 주다 보면 네. 남는 이 짜투리 주식을 단수주라고 하는데 왜 단주가 없냐면 자사주가 없습니다. 자사주는 무상신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 발행 주식 총수의 540만 6,060주의 1대1 주식에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참고했을 이 포인트는 2월 9일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주 취득일은 1월 18일에 이 영업일인 1월 14일이라는 점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월 14일에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무상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분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이 회사들이 단기적인 주가의 어떤 급등세를 연출했던 이 사례도 있는데 오히려 무상증자 이후에 좀 뜨뜻미지근하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관점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이 무상증자는 과거에 오래전부터 저가에 매수했던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좀 보게 되는 거고 그쵸. 단계 무상증자의 기대감을 위해서 최근 고가에 좀 매수해서 이 무상증자의 이 권리락까지 맞게 되면서 이후에 상장 신주가 들어오는 이 구간에 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것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똔똔이다. 원가에 거의 뭐 엑시트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대체적인 건 이 장기적 어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충분히 현 주가의 단기 모멘텀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 플러스 무상 신주의 어떤 이 수익 쉐어 관점에서 엠노는 뭐 기존의 주주한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이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주주에게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비대면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엠노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비대면화로 공급망 관리에 디지털화는 필수가 됐다라고 말을 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의 성장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게 비대면 시장에서 어떤 뭐 구축 시스템의 SCM 구매를 비대면에서 활성화한다 이런 논리에서는 언택트 관련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보다는 이 물류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도입이 제가 과거에 삼성 벤더사에서 좀 근무를 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삼성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구매 시스템 글로넷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사와 협력 2차, 3차 벤더가 모두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사급의 거래와 구매 거래까지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인 어떤 물리 시스템의 어떤 통폐합을 위해서 자 이게 회사와 이 1대1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구축 시스템 안에서 모든 협력사 관리를 통해서 이 안에서 물류의 이동이나 구매의 어떤 수발주가 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의 어떤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엠노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은요. 이 구매 솔루션을 이 기업에 맞춤형으로 좀 제작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ERP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SCM이라고 합니다. 엠노는 이 시장 점유율이 국내 4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좀 있다. 자, 이 관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
지금 작년 12월 2022년 일봉상의 저점 11,450원 대비 지금 뭐 거의 4배 가까운 어떤 이 실적 성장세에 맞춰서 회사의 이 주가도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발행 주식수가 좀 작았다는 겁니다. 네. 회사의 성장세는 좀 완연하고 최근에도 이 판로를 점차 점유율 확대의 관점에서 실적을 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엠노 우상향 패턴은 맞는데 네. 최근에 이 무상증자의 결정 이슈까지 좀 반영되면서 오늘 2.7%. 네. 근데 생각보다 무상증자의 어떤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이 흐름에 네.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이 배정 기준일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잘 봐야 되고, 상장일 기점에서는 시세 한 차례 좀 단기적 관점의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유자 관점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이 구간이죠. 자, 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4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무상신주 상장일까지 무조건 보유가 맞다. 그런데 신규 매수가 좀 궁금하죠. 신규 네. 매수는 이 타이밍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이 도래된다면, 네. 지금 4만 1,650원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인데, 네. 자, 단기적 관점에서 자,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는 우리가 신주를 받아야겠죠. 네. 상장일 이 영업일 전까지 시세 한번 가져가는 흐름. 포트 비중 자,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 자,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시 엠노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메디콕스라는 기업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에 설립됐고요. 2010년에 중앙오션과 합병했습니다. 선박의 선수, 선미, 그리고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 솔루션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126억 원, 영업 손실 65억 원, 단기 순손실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메디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공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사업 부문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박,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좀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을 하고, 이 바이오 부문이 메디콕스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또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 신약 개발도 그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한 이 모멘텀 관점에서 회사의 네. 주력 사업은 사실상 조선기자재 그리고 네. 발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진단키트, 항암제 뭐 등등. 자, 바이오 사업에도 어떤 모멘텀을 좀 가시화되면서 네. 주가 좀 올랐는데, 자, 제가 그래서 공시를 왜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최근 분기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공시를 보면 자,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 보고서 가장 최근 판에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이 그럼 과연 어디 있는가? 자, 이번 사업의 내용에 자, 여기 있습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자, 보면은 바이오 사업이 있나요? 자, 조선기자재 매출 부분이 68%, 85억 원의 3분기 매출이 있었고, 네.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 관련된 사업 부분이 40억, 매출 포지션은 32%를 이제 구성하고 있죠. 네. 자, 전체 126억의 매출액을 3분기까지 좀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가시화된 이 제약바이오 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주가는 이런 사업에 기대감만 편승한 채 단기간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가시화된 임상 모멘텀의 결정 내용이나 사항들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공시를 좀 살펴보면, 자, 메디콕스 제가 왜 안타깝게 좀 이 종목 픽을 좀 했냐면, 네. 저희 그 기업 공시 연구소 안에 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모멘텀을 유효할 것인가? 최근에 어떤 공시 이슈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제출했는데, 자, 양도인은 맥콕스 바이오메드. 자, 2대 주주입니다. 원래 이제 전 최대 주주였고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고요. 양수인 주식회사 커넥입니다. 양수도 대금 111억 9천만 원, 111억 원에 이 12월 23일 날 559만 주, 한 지분율로 따지면 한 5.9%의 지분을 주식회사 커넥에 양수하겠다, 팔겠다는 겁니다. 네. 자, 주식과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23일에 11억 9천만 원의 계약금을 좀 받았고 2월 9일에 나머지 잔금 100억 원을 지급받겠다. 네. 자, 2월 9일은 뭐냐면 임시 주주총회일입니다. 네. 통상적인 경영권 양수도의 종결일은 회사가 양수인, 자, 회사를 사는 사람들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선임이 완료되면 선임과 동시에 잔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딜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특이한 어떤 공시에서는 12월 23일 날 임시 주총회 선임 결의 공시가 좀 있었죠. 이로 인한 정관 일부 변경, 뭐 사업이라든가 상호의 변경을 좀 예고할 것 같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예고했는데 아직 확정된 안건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요. 회사가 15회차, 16회차 자, 상환한 사채를 다시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2억과 40억 원에 네. 15회차 그리고 16회차 이 사채를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했다는 건데 거래 상대방은 주식회사 이윤메디칼입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이후에 15회차 그리고 16회차 사채를 다시 제3자한테 매각해서 만약에 이 사채가 전환 청구가 된다면 회사에 갚아야 될 빚이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화로 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16회차 또 전환 청구했어요. 좀 많이 복잡하네요. 네. 자, 120만 주, 102만 주 정도의 지분 1.1%. 자, 10억 원의 전환가액 972원짜리를 이 1월 10날 상장을 목표로 전환 청구를 좀 한 겁니다. 네. 지금 잔액은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15회차와 16회차의 사채를 제3자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자, 시점을 따라서 이 전환할 수 있는데 자, 전환 포인트가 좀 다소 애매합니다. 전환가액이 972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주가의 어떤 괴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 전환가액의 어떤 메리트 관점에서는 자, 이게 이해관계자 어떤 이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오를 것인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970원 구간에 전환사채를 다시 매각해 갔으니까 이걸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처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회사는요, 전체적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 바이오 사업도 하고 주력 사업은 지금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신규 사업은 가시화된 어떤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3자의 어떤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핀테크 사업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주가의 어떤 측면에서 오늘 970원 정도 990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죠. 회사는 조선기자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어떤 주가적 어떤 퍼포먼스도 없었고 가시화된 어떤 성과나 실적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대 주주가 경영권 양수도를 통해서 회사의 이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커넥을 통해서 핀테크 사업과 앞서 나가서 뭐 메타버스 사업까지 좀 영위하겠다라고 좀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는데 자, 잠깐 좀 인용 기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콕스가 이 관계사 최대 주주의 2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커넥이 핀테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기술력으로 견고한 수익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기반의 핀테크 시장 개척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사업을 하겠다. 자, 이 포인트입니다. 기대감을 또 한 번 주는데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죠. 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어떤 가시화된 성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경영권 양수도가 최종적으로 잘 종식될 것인가. 2월 10날 만약에 경영권 양수도가 잘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바뀐 경영진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천천히 잘 완료를 해 나간다면 네.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가치는 맞는데 현 구간에서는 우려감이 아직은 더 크기 그쵸.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미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각의 종결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매각 대금을 네. 온전히 지불을 해야 또 경영권과 2대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임시주총 전일인 2월 9일 그 전에 대금 지급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2월 10날이라는 경우에는 뭐 한 다음 네. 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기간 안에는 뭐 회사의 어떤 회계 실사, 네. 회사 어떤 실사를 통해서 실사상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매가 여부에는 좀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간에는 지금 뭐 주당 2,000원 정도의 가액으로 경영권 양수도가 되는데 네.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현재 주가 대비 높은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시장에서 보는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 곱하기 주식수만 봐서 그래요. 자 기업의 어떤 이 상장 이 법인의 매각은 기업의 어떤 주당 가치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새로운 어떤 이 경영 주체가 회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바뀔 모멘텀, 회사의 가치의 어떤 변형적인 부분을 감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어떤 주가 가치만 놓고 보기보다는 회사의 향후 가치를 반영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억 초반으로 좀 봤다는 거는 네. 물론 지분 5.9%에 대비 좀 비쌀 수는 있는데 그쵸, 네. 그렇게 낮은 이 높은 금액은 아니다. 회사의 어떤 이 경영권 매각 금액에서 한 100억 언더 금액에 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정해는 보여요. 적정해 보이는데 회사의 어떤 우발적인 채무 이슈와 회사의 중대한 사업 이슈만 없다면 내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2월 10날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금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각 지연 공시를 낸다면 그래도 커넥이 2대 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취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경영권의 어떤 네. 이 양수도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네. 지연되는 이 경우는 회사의 어떤 이 회계감사 이슈나 중대한 회사 안에 뭐 이 우리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적 그렇죠. 어떤 네. 측면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매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매각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경영권 금액 자체가 보면 119억, 111억 9천인데 한 뭐 120억 잡고요.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사의 어떤 실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면 2월 10일에 저는 이 경영권 변경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공시가 나온 뒤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가져왔던 이 구간들은 네. 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했던 이런 구간들이 사실 주가에 실망적인 어떤 요소로 좀 작용됐던 이 부분이죠. 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신사업을 가시화되면서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재료적 관점에서만 주가가 좀 부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891원. 11월 29일에 신저가까지 좀 내려온 구간인데 네.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바닥권 구간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죠. 대체적으로는 지금 네 지금 1,400원, 1,600원 구간에 많은 이 매물대이 좀 포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네. 앞으로 새로운 경영권자로 인해서 사업이 바뀌고 그럼 주가가 다시 좋아질 것인가라는 이 부분. 자,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회사의 어떤 주력 모멘텀의 가시화가 선행적으로 실적을 수반해서 그렇죠. 올라온다고 네. 하면
차근차근한 어떤 이 바뀌는 흐름이 좀 있는데 전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1,3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어떤 부분이냐면 임시주총의 안건이 확정되는 이 상황 안에서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들이 좀 정해지고 최근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전환 청구가 있었던 만큼 단기적인 어떤 부양 효과가 좀 있다면 1,3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좀 봐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좀 차트 좀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당장 뭐 회사의 어떤 적격성 이슈가 없기 때문에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요. 자, 지금 이 회사의 안건 상정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1,300원을 목표로 좀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근데 전구 영역까지 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의견을 좀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임시 주총 그리고 안건 확정에 따른 어떤 그리고 경영권 양수대 어떤 종결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1,300원까지는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9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단기 목표가 1,300원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전략 제대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시는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요, 1943년 설립 후에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군은요, 약제품 판매 및 제조, 항생제, 순환기 질환 치료제 등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천당 제약은요, 국내 저만제, 안약이죠. 저만제 생산 1위 기업이고요. 전문 생산 라인 확보를 통해 저만제 라인업 및 시장 확대를 통해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1,235억 원, 영업손실은 151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 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님,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데 삼천당 제약 공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삼천당 제약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요. 자, 내용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자, 풍문 또는 이 보도에 대한 해명, 이게 뭐냐면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네. 회사가 어떤 보도 자료 또는 회사의 이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풍문을 통해서 자, 돌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거래소가 좀 직접 물어보는 건데 자, 2021년도 5월 7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회사는 제공시한 내용입니다. 자,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은요, 삼천당 제약,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 3천억 원의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이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가 답변을 했어요, 그동안. 본 공시는 2021년도 5월 6일 이투데이에서 보도한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와 3천억 원의 투자 협의 중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사는 해외 백신 개발 파트너사와 코로나 경구용 백신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이 답변은 크게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무근 또는 사실 미확정. 그렇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 없다 미확정. 사실은 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공개되면 사실이에요. 확정 또는 사실 공시죠. 자, 그런데 이게 부인 공시가 아니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미확정.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이미 작년 5월 7일 그리고 6월, 8월, 11월에 걸쳐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으로만 지금 공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미확정 공시가 나오고 있는 걸로 자, 그래서 알고 있어요. 1월 3일에 이르러서까지 지금 5번째 공시의 미확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미확정 공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한 1년 정도면 사실 미확정 공시를 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럼 언제 하는 건데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제약사와 3천억 원에 대한 협의 언제 하는 겁니까? 회사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기만 아직 답변은 있죠.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자 이게 1년을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5월이 지나고 2년, 3년, 10년 후에 우리 안 합니다. 자 그 사이에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준수해야 될 이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 네. 자, 이 시간까지 만약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진행상의 난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만약에 미확정 공시할 수 없는 겁니다. 5월에 자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는데 글로벌 상황이 좋지 못해서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투자 협의를 취소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시에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이 미확정 공시는 아니면 말고 시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7일까지 확정 공시를 하든지 네. 진행상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다면 네. 자 이거는 공시를 번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삼천당 제약은 이런 관점에서 네.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쵸. 물론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되면은 그럼 따로 뭐 페널티나 벌점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어저께 학습한 엔투텍의 경우에 자 공급 계약의 취소를 최종적으로는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는 되지 않았지만 네. 반드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할 거고요. 네. 여기에 따른 어떤 부가 벌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회 공시에 대해서 풍문 또는 보도, 회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 협의를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조회 공시를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불성실 공시 심의 대상으로 좀 편입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부가벌점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부가벌점은 제로인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중대한 어떤 이 사항들이 아닌 이상은 이 상장 적격성 네. 실질 심사 대상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주가의 어떤 단기 모멘텀의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천당 제약이 어쨌든 2개월 뒤에 다시 재공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정된 공시는 그렇게 되면 오는 3월 3일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왜냐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회사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기술 에스페스 기술인데 이 기술이 뭐냐면 주사로 맞을 수 있는 약을 먹는 약으로 제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주사제를 경구용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을 봐서 에스페스인데 자 글로벌 코로나19 이 백신을 자 먹는 약으로 하겠다라는 이 모멘텀을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글로벌 백신사의 모더나, 화이자, 뭐 얀센 등 우리가 좀 2차 최근에 뭐 부스터샷까지 좀 접종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시판돼서 먹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모멘텀 관점에서는 너무 늦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시화가 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사실상 3천억 원의 어떤 투자 협의가 장기화됐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 비관적인 어떤 이 내용들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영향들은 이 차트에도 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좀 보면 작년 최고가 95,700원에서 지금 최근에 작년 이 5월달 보도 내용이 여기거든요. 자, 요 구간인데 주가 중에 어떤 부분은 단기 64,000원. 자, 43,000원에서 43,000원 정도, 47,800원, 48,000원에서 61,000원, 그다음 다시 이런 이 모멘텀이 부각됐던. 자, 내용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이 투자 펀딩 협의 중에 있다. 기대감은 계속 줬지만 가시화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려감이 되는 거예요. 최저가 4만 원인데 지금 44,100원에서 주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걸 철회된다고 해서 주가 좀 더 빠질 것인가? 네. 자, 단기에 좀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의 기술력과 실적은 뭐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그래도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는 단기의 어떤 이 철회 리스크는 좀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 의견을 좀 드린다면,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의견을 좀 드리고,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회사의 추후 대응 여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있지만 눈에 띄는 가시화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 내용 엠노, 메디콕스,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 잘 생각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증시 오늘 내일로 돌아올게요.